안녕하세요. 제47회 영양사 국가시험 대비 올인원 영양사 강의를 맡게 된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선생님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떨리는 마음, 긴장된 마음으로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가 올해 영양사 시험을 보고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 OT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는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올인원 영양사 강의에서 식품학 그리고 식품미생물학 그리고 식품위생학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이 선생님의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방고시학원에서 영양사 올영 강의 이외에도 우리가 공무원 임용고시라고 하죠. 식품위생직 그리고 보건연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대방고시학원에 이제 18년도에 왔을 때 2년 동안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영양사 수험생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 재밌게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더 많은 강의로 학생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뛰어갔었는데 지금 그 공무원 시험 과목이 이제 식품미생물학이 하나 더 이제 늘어나면서 선생님이 공무원 쪽으로 더 이제 수업을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잠깐 영양사를 쉬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다시 올해부터 영양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그 옛날 연인을 만나러 온 듯한 이런 설레는 기분? 그리고 굉장히 두근두근. 이래서 영양사 강의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양사 강의, 영양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알아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알아봐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간단히 영양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국시원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어렵다. 국시원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제공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또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꼼꼼히 한 번쯤 들어가 보시고요. 영양사 과목은요, 우리가 시험 과목 수가 4개라고 되어 있죠. 1교시에 1, 2, 또 2교시에 1, 2 이렇게 총 4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게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학이라는 타이틀 안에는 사실은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이틀은 영양학이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전공 과목들 있죠. 이 전공 과목들을 대다수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게 간단한 제목 아래 숨어있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문제집을 사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에는 좀 나를 지도해줄 선생님이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항수를 한번 보면은요, 영양 및 생화학 같은 경우는 6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문제, 그리고 2교시에 가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제,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60문제, 그래서 총 220문항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은 한 문제당 1점이에요. 그래서 만점 하면 우리가 22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형식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 형식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도 공무원 가르치고 있는데 사지선다형도 힘들거든요. 근데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를 맞는 걸 고른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이제 문제 트렌드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보다는 대다수 문제들이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문제를 출시할 때나 문제들을 풀어볼 때 옳지 않는 문제, 땡땡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틀린 부분이 보이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옳은 것은 하고 할 때는 요거는 틀린데 꼭 아리까리한 보기들이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때 조금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보기가 5개라는 거 조금 힘들지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20문제를 보고요. 제가 이제 작년 기준 내용들을 봤을 때는 1교시는 약 10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요. 2교시는 85분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합격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합격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볼까요? 매 과목,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지금 우리가 4과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각 과목별로 40% 이상을 득점한 자, 요게 먼저 1번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소위 과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제 중에서 40%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24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24개, 또 40문제짜리는, 그러니까 얘는 24개, 이 친구도 24개, 얘는 16개, 24개. 자, 각 과목별로 40%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잘해, 다른 과목들을. 그래서 막 100점을 맞았어. 막 60개 중에 58개를 맞았어. 그런데 난 급식이 너무 싫어. 법규도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이 과목을 10개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총점이 굉장히 높아도 여러분 과락이라는 항목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편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골고루 모든 과목에 사실 과락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런데 다행인 점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을 쫙쫙 치러가지고 각 과목별로 자주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쫙 배운 다음에 40% 이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이어야 돼. 그럼 이렇게만 맞으면 되나? 아니죠. 다 합쳤을 때 이게 24개까지는 이제 과락인 거고요. 이것보다 더 맞아야 돼요. 그 이상으로는 사실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을 좀 더 많이 맞을 수 있고요. 다른 과목은 조금 덜 맞을 수는 있겠죠. 합쳤을 때 60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이게 합쳤을 때 220문제잖아요. 그래서 132개 이상 맞으면은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다. 매 모든 과목 40% 이상 총점에서 이제 60% 이상 맞으면 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합격 기준 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역시 국시원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한 5년치 정도 합격률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이죠. 제 46회에는 지금 67.2%라는 합격률. 괜찮습니다. 합격률 높은 편이죠. 근데 45회는 무려 74.9였어요. 이때 더 시험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9년도 한번 볼까요? 54.9%밖에 합격을 못했죠.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이제 합격률이라는 것은 물론 시험의 난이도도 좌우를 할 수 있고 응시한 친구들의 공부 정도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합격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내년을 내년 아니죠. 올해를 전망해 봤을 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모든 시험에서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올해 시험이 쉬울까요? 어떻게 알아? 올해 시험이 쉬워. 대충 했어. 나만 떨어질 수 있잖아. 올해 시험이 어려워. 그래서 미친 듯이 했어. 고득점을 하네. 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했냐면 시험의 난이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의 기준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을 정도는 공부를 해서 쉬운지 어려운지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준비를 할 것이고 내년에 합격률 데이터에 꼭 여러분이 합격 이 퍼센트에 들어가시기에 선생님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영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올영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이 올영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교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거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올영 강의 이제 올인원을 우리가 한 번에 영양사 합격한다 해서 올인원 영양사라고 해서 올영 줄임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교재 및 강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인원 영양사 교재, 올영 교재는요, 첫 번째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기본 이론이 탄탄할수록 내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이 많은 내용을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암기라는 게 전혀 모르는 내용 암기해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 뭘로 이야기해야 되지? 법이다. 예를 들어 행정법. 전혀 모르는 내용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또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전공 내용이니까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세워두잖아요. 그러면 암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까지 선생님이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영 교재의 장점은요. 이 영양사 문제가 공개되면서 매년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각각의 위치에 기본 이론과 또 각 챕터별로 모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이건 시험에 나왔을까? 그래 나왔네. 세상에 2개나 나왔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개념 체크입니다. 올영 교재에는 개념 체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각 단원별로 예상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세부사항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올해 이제 따끈따끈한 올영 교재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2권으로 원래 4권이었었는데 이제 2권으로 이렇게 1, 2권으로 교시별로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핵심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세균성 식중독 중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있어. 균주는 어떻고 감염 경로 어떻고 증상은 어떻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유형 확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 들어가 있죠. 이렇게 46회 시험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제가 여기 밑에는 조금 보면 얘는 핑크색 줄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은 누구냐면 여기 단원별 예상 문제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좀 스크랩해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58번 문제는요. 45회 역시 리스테리아 식중독 문제고요. 30번 문제도요. 43회 리스테리아 식중독 문제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느낌 오셨죠? 이 리스테리아 식중독 문제가 43회에도 출제됐고 45회에도 출제됐고 무려 46회 출제가 됐더라. 단골이네, 단골. 그죠? 단골 중에 단골 문제구나. 이렇게 이거 잘 알아둬야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 개념 체크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 한 페이지만 넣었는데 잘 안 보이세요. 올영 교재 다 들어있어요. 자, 요런 내용인데 개념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어요. 아직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이론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OX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문에 OX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숙지를 했구나.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줍니다. 함께 풀어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OX 문제는요. 단발적으로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 강의에도 제가 프린트로 OX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언제 한번 이걸 다시
회귀를 하게 되냐면 그 시험 앞두고 있었을 때 여기 OX 말고 있잖아요. 틀린 거 고친 거 말고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방식이 있어요. 뭐 화이트로 하는 친구도 있고 출력해서 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요즘엔 또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그 태블릿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싹 필요한 부분도 있죠. 엄마 아빠 시켜도 됩니다. 단순 작업이잖아. 엄마 아빠한테 싹 지워달라고 합니다. 싹 하얗게 입혀버려. 그 다음에 내가 거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기가 됐는데 안 됐는지 암기 내가 지금 잘 외웠는지 확인하는 용으로도 아주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핵심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 체크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단원별로 예상 문제가 들어있고요. 이 예상 문제들을 이제 일일이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올영 교재의 특장점은 뭐다? 기본 이론과 함께 문제를 동시에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학생들과 너는 어떻게 공부하니? 또 선생님처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본 이론을 충분히 회독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쫙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저는 이론을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요. 야, 그거 다 맞니? 다 틀리지 않니? 틀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어려우면서도, 이런 문제 스타일이 있다고?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한번 접한 다음에 기본 이론을 들으면 이론 내용이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후자는 좀 별론데 나 옛날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각자의 그 공부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 선생님이 주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맞는 공부 스타일대로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내 이 방법이 맞을까라고 고민될 때는 언제든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거나 문의를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내 스타일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양사라는 굉장히 큰 이제 과목이 많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목을 이론을 다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암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앞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왔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영 교재에는 내가 이제 위생 파트에서 식중독을 공부했어. 그러면 바로 식중독을 접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틀린 문제 또 선생님이 콕콕 찍어준 문제들을 내가 따로 오답 노트나 핵심 노트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서브노트 만들고 이렇게 너무 벌리지 말고 각각 지금 이 교재 안에 잘 체크해 두셔가지고 테이핑 작업 있죠? 라벨링 작업 등이나 포스트잇 작업 등을 통해서 이제 기출 여부나 핵심 이론 등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또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느낀다 하면은요, 이제 연말쯤 되면 우리가 12월쯤에 보통 영양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즉 모의고사가 뭐예요? 220문제가 마구 단원별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의고사 형태,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하면서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선생님은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방고시학원하고 우리 영양사팀은 네이버 카페인 품격 카페를 가지고 있고요. 품격 카페에서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품격 카페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식품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부터 임용까지 이제 그 공무원 시험까지 면허증, 자격증 모든 것들을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카페를 만들고 싶다 해서 현재도 지금 활발히 활동 중이고요. 품격 카페 오셔서 영양사로 가입하시고 선생님도 있고요. 우리 올영 영양사팀의 하경선 교수님도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카페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은 또 Q&A를 퍽 누르면은 대방고시 Q&A로 1대1로 선생님에게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영양사 시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절대평가거든요. 아까 보셨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많이 들어봤는데 상대평가 너무 피곤합니다. 10명만 뽑아 1등부터 10등까지밖에 안 돼. 이러면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양사 시험은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선의 기준을 두고 요것만 넘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운전면허 시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영양사 시험을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100점 맞으면 창피해. 딱 과락만 넘어야지 막 이러잖아요. 저 시험 볼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시험을 100점으로 합격할 필요 없습니다. 100점으로 합격하나 60점으로 합격하나 다 영양사 합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무조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 해야 될 공부들 이런 것들을 촉촉촉촉촉 핵심을 잘 집어가면서 내가 그 합격선에 그 합격 자격에 그 충분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은 각 과목을 공부하면 선생님이 모두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올인원 영양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영양사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올인원 영양사 강의로 다시 만나겠습니다.